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군사적으로 유럽에서 서둘러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동유럽에서는 핀란드에서 몰도바, 불가리아에서 독일까지 드론과 폭발 사고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러시아의 흔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아예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수사관들은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전날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기 근처에서 발견된 그 드론이 모스크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몰도바에서는 드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군은 갑자기 핵심 장군 중 한 명을 지휘에서 해임했습니다. 그 장군은 유럽 주둔 미군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폴란드. 미군 여단은 발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각 사실을 하나씩 따로 분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미리부터 당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차분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과 장군들의 해임이라는 불안한 소식이 있는데 참고로 이 장군들은 군사지원 문제를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결정들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분석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러시아인들과의 전쟁 준비에 대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정체불명의 드론 공격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핀란드 국방장관 안티카이네는 모스크바가 발트해 지역에서 긴장 고조나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드론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작전의 목표 중 하나는 약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약화시키고 북대서양 동맹의 준비 태세를 시험하는 것도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냉전 시절에도 러시아의 KGB는 매우 기묘한 작전을 벌였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이 작전을 남의 소행으로 위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토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매우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며 모스크바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드론이 실제로 불가리아를 타격했으며 여기서 바로 러시아인들이 유럽 국가들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드러납니다. 8월 8일 아침, 루마니아 쪽에서 불가리아 영공으로 정체불명의 드론이 진입했고 곧 국제가스관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불가리아 국방부는 처음에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기만용 드론 마야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불가리아 합참의장은 에밀 에프티모프 제독은 훨씬 더 신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직접 폭발 현장을 방문했으며 참고로 드론은 가스관 근처에 떨어졌지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샤헤드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변화하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프티모프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징후도 없다고 이 사건이 불가리아를 겨냥한 의도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기기는 단순히 전자전 장비의 영향으로 경로를 이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자국이 의도적으로 불가리아를 향해 아무것도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불가리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는 타국의 전쟁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몰도바. 오늘 8월 9일 현지 시각으로 약 13시 20분경 슈테판보드 지역의 크로크마즈 마을 근처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군사용 무인기의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상자는 없습니다. 현장에는 폭발물 처리반과 폭발물 전문가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얼마 전인 8월 5일에도 코불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 샤헤드의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그 드론에는 명백히 폭발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참고로 몰도바는 이전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드론들이 반사 면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라는 실제로 어떤 물체가 언제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지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혀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루마니아는 3밤 연속으로 자국 영토 상공에서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을 격추시켰고, 폴란드에는 아예 드론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KH-101은 이 미사일은 국경에서 70km 떨어진 들판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이 점점 더 자주, 겉으로는 우연인 척하면서 나토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적은 현지 주민들이 전쟁에 빨리 지치게 만들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쟁이 더 빨리 끝나도록 하려는 거죠. 논리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샤헤드 드론이 우연히 날아오고 KH-101 미사일, 이 우연히 날아온 척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통신 문제나 전자전 등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나토는 러시아가 동맹 영토를 직접 공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인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으니 전쟁을 끝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오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까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 키이우가 더 유연해지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폴란드에서는 바로 그 KH-101 미사일이 떨어진 이후에 이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러시아 미사일이 자기들 영토에 떨어진 걸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너희를 겨냥한 게 아니었잖아. 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냐? 어떻게 러시아 미사일이 우리 영토로 넘어오도록 그냥 놔뒀냐고요? 그리고 다음 사례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8월 4일 저녁, 라이프치히 할레공항의 활주로, 통제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화물기 옆에서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장착된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공항은 밤새 운영을 중단해야 했고 여러 항공편이 우회되었습니다. 또 다른 화물기가 같은 공항에 착륙하던 중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한 사건도 별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항공기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지만 다른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드론의 기폭장치는 단순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내무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는 현장에서 폭발물이 실린 드론이 발견된 것은 새로운 수준의 위험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도발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치안 당국은 유럽 인프라를 방해하거나 공격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점점 더 자주 모스크바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능력과 준비 태세를 시험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라이프치히가 이미 예전에 비슷한 작전의 표적이 되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상기시키자면 2024년 7월에 같은 공항의 DHL 물류 허브에서 화재로 위장된 소위 장치가 작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광범위한 음모의 일부로 리투아니아 검찰은 나중에 이를 크렘린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러시아 시민들과 관련지었습니다. 그 작전 뒤에는 이른바 일회용 요원들을 모집했던 GRU 대령이 있었습니다. 즉, 무작위로 끌어들인 사람들, 범죄자들, 그리고 사회의 주변인들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일회성 파괴 공작을 저지르고 그 후에는 그냥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럽 주둔 미 육군 제5군단 사령관인 찰스 콘스탄차 중장이 지휘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미 육군 공식 대변인은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콘스탄차 중장은 2024년 4월부터 제5군단을 지휘해왔습니다. 임시로 지휘를 맡은 사람은 존 마운트포드 준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보가 엇갈립니다. 일부 소식통은 콘스탄차 장군의 해임이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트가 주도하는 군 수뇌부 대대적 개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즉,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번 해임은 보여주기식 숙청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개의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한데, 왜냐하면 이번 인사교체가 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개편과 맞물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핵세트 시절에는 이미 24명이 넘는 고위 장교들이 해임되거나 좌천됐는데 대부분 공개적인 설명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군 제5군단은 유럽의 안보,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안보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사실 이 군단은 일부가 바로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력을 유럽 전역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키이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조정하고 나토의 동부전선, 즉 동쪽 측면에서 미군의 군사적 주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가 동부전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인들은 지휘관을 경질해버립니다. 이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펜타곤이 이미 유럽 내 미군 주둔을 축소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역시 폴란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폴란드로 예정되어 있던 미 육군 제1기병 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갑작스러운 배치 취소입니다. 비록 배치 결정은 이미 5월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취소가 바르샤바에서 비판을 불러일으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결국 폴란드에 5,000명의 군인을 배치할 것이라고 직접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여단에서 파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부아디스와프 코시나크 카미시르는 올해 6월 미군의 폴란드 복귀가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는 미군 5,000명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원이자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군인들은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버티며 상대가 지치길 기다리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베이컨 자신이 뜬금없는 비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는 올해 의회 재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신경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접근법을 약하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인용하자면 그는 친러시아적 입장을 취한 사람이며 러시아를 어느 정도 달래려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나토 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도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프치히에서의 사건,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드론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핀란드의 경고 등이 있습니다. 폴란드로 날아든 미사일과 루마니아 상공의 드론도 서방 정보기관들이 확인한 하나의 일관된 흐름에 들어맞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떠보는 정황이죠. 반면에 크림 장군 콘스탄치의 해임은 공식적으로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명이 넘는 고위 장교들이 숙청되고 폴란드 주둔군 강화 약속이 1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연이야말로 약화로 보이며 바르샤바와 미국 의회 의원들까지 점점 더 짜증을 내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순간 러시아가 바로 그 나토의 결의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